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12월 11일 기술적 분석이 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점차 차익 매물이 좀 압박을 주는 그런 형태를 좀 띠고 있고, 오늘 밤에 이제 CPI가 좀 발표가 되는데 이 지표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거 없이, 그러니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밀린다 그러면 그냥 비싸서, 아니면 지금 신고가니까 언제든지 조정의 빌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의 하락을 뭐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고민할 필요는 딱히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거나 지금 갭 자리가 하나가 남아 있죠. 그 자리를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전반적으로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이 CPI 발표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과연 어떤 핑계, 어떤 변곡을 만들어질지가 뭐 단기로는 좀 관심이다 정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시 2,400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막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이슈들을 내가 뭐 정보든지 이슈든지 받아들여 가지고 너무 고민하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특히나 언론이나 이런 쪽은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자꾸 휘둘려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관점이나 전략들을 어려워할 필요 없다.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라는 거는 과거의 통계라는 것도 있지만 수급, 이 시장의 참여자들이 갖고 있는 수급의 균형점이기도 하거든요. 이 아래에서는 언제든지 다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저점이 어딘지 몰라요. 제가 슈팅의 가장 큰 단점이 뭐라고 그랬죠? 어디가 끝인지 몰라요. 근데 장점은 뭐다?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지금 그 구간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코스피 2400, 코스닥 275 라인 아래에서의 매수로의 접근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 이 아래에서는 너무 불안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방심할 필요도 없는 그런 구간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오늘 다시 또 시장이 움직이고 혹은 조정이 나온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어떻게 이 아래에서는 내가 해야 될 것들 하면 되고, 만약에 할 거 다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지켜보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스닥 선물을 보게 되면 고점을 찍고서 그제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추세를 돌리지 못하고 저항받고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이 흐름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계속 좀 힘을 못 받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른 거 없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그냥 편하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좀 수렴하는 그런 형태를 좀 만들고 있다 정도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스닥 흐름에서 일봉으로 보게 되면 어제도 이야기 드렸죠. 차익 매물이나 단기 고점이 나올 수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고. 오늘도 신고가를 갱신했지만 윗꼬리 음봉을 만들면서 좀 무거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다른 거 없이 이 갭자리, 얘를 디딜 것인가 깰 것인가. 지난번에 어떻게 합니까? 깼다가 메우고서 사실 이거 죽는 봉이었는데 다시 끌어올려 가지고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때랑 똑같은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연 오늘 CPI 발표하고서 혹여 시장에 충격이 있다라 그러면 개파락해서 아일랜드 갭을 만들 확률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지난번과 똑같이 또다시 120평을 열고 볼 텐데, 이 흐름을 뭐 미리 예단하고 진행할 필요 없이 어떻게 된다? 그냥 우리는 30분의 흐름이 타고 있으면 상승이고 이탈하면 하락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만 인지하셔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으로 오게 되면 2,400을 이탈했다가 바로 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여기에서 뭐 더 저기 할 것 같아서 무서워서 던지는 그런 자리는 아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 물론 밑에 2,323도 있고 저 아래 헤드앤숄더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죠. 저 아래 구간까지 열릴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저도 몰라요. 다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길 찍고 올라올지 여길 찍고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거나 이 2,400짜리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돌아오는 자리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기 때문에 이 언더슈팅 구간에서 매수로의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흐름에서 아직까지 675를 잡지 못하고 있지만 어디를 찍을지 모르지만 다시 올라오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어떻게 합니까? 레버러지로 접근할 때 좀 더 리스크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더 많이 빠졌지만 더 세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레버러지를 어떻게 결정하실 때, 코스피인지 코스닥인지 결정하실 때 저는 가급적이면 한쪽으로 몰았으면 좋겠거든요. 내가 리스크를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를 고민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